2026년 올해 부산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년체전입니다. 이 무대를 목표로 매일같이 땀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소년체전의 주인공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1972년부터 시작해 55회를 맞은 소년체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소년체전을 준비하는 부산체육중학교 아이들의 하루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벌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대 3종 선수들의 수영 훈련 때문인데요. 아이고, 아침에 춥고 피곤할 만도 할 텐데 몸풀기부터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 자, 오늘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물속으로 입수! 파이팅! 저희 근대 3종 종목인데 지금은 수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훈련은 아이들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좀 힘든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체육중학교 근대부는 전국에서 최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 달리기, 사격 3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근대 경기. 체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종목이다 보니 버티고 훈련만이 답이겠죠. 대단합니다. 빠르게 5번 차고 나오자마자 해줘. 지도자님의 말씀에 따라 쭉쭉 앞으로 뻗어나가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일어서게 하는 걸까요?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새벽 수영 훈련 때문에 4시 40분에 일어납니다. 재미있고 올해도 소년체전이 있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훈련을 끝낸 오전 10시. 이번에는 역도, 펜싱, 복싱 종목을 만나러 가봅니다. 해가 뜨면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바벨 앞에 선 역도부 선수들. 역도는 순간의 힘과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이라 타이밍이 곧 기록입니다.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역도 훈련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초적인 체력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멘탈 훈련이랑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 지점 없이 어제의 나를 넘어서야 하는 운동. 결국 상대는 늘 나 자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기록을 깨기 위해 멈추지 않는 아이들. 나 자신의 기록이고 이제 또 대회를 생각하면서 또 수상하는 것도 생각나고 이제 또 옆에서 코치님께서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코치님의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저의 기록을 더 넘는 그런 대회에서 기록을 세우는 거고 그러고 이제 더 큰 목표로는 수상까지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체육중학교 펜싱부 선수들의 훈련 시간. 순간의 판단이 승부를 가르고 팽팽한 긴장 속에 이어지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운동인데요. 네, 근데 저희는 체력을 키워야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펜싱 기본 동작이나 반복 동작 그리고 기술 훈련 그리고 레슨을 통해서 집중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체력을 함께 쌓아가는 이 시간, 바로 그들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분이 있죠. 가장 뿌듯할 때는 아이들이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힘든 훈련을 다 이겨내는 모습이랑 그걸 이겨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봤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고 시합 앞에서의 마음도 다지는 시간입니다. 시합 중에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믿으면서 끝까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장한 우리 아이들 있죠. 진짜 성인 못지않은 집중력입니다. 와. 자, 이번에는 복싱 종목으로 가봅니다. 부산체육중학교 복싱부 선수들의 훈련 시간인데요. 강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기술까지 필요한 운동. 저는 일단 저희가 힘든 훈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제가 이제 시합장에서 무언가 하나를 해냈다는 기억으로
기억을 좀 갖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넘어서는 경험이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우리 꿈나무들. 옛날에는 좀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매 순간 다 재밌습니다. 복싱은 저의 전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투쟁. 아이들의 이런 열정에 힘을 보태는 지도자 선생님들입니다. 자, 드디어 점심시간.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아이들의 눈이 풀어지고 초롱초롱 빛나는 시간인데요. 새벽부터 운동하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마냥 귀여운 모습인데요. 세 그릇 더 먹고 싶어요. 기분 좋아요, 밥 먹어서. 맛있어요. 체력은 밥심이죠. 그럼요. 자, 드디어 오후 훈련 시간입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다시 시작해봐야겠죠.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바로 양궁인데요. 세계가 인정하는 양궁 강국 대한민국. 이 양궁계를 이끌 꿈나무들이 자라는 현장입니다. 미래에 제가 잘 쓰고 있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자기 몸만한 활을 들고 훈련하는 선수들 보이시죠? 표정만큼은 프로인데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쏘아 올리는 우리 아이들. 일단 손체전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금메달 따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작년에도 저희 한 선수가 금메달 땄지만은 올해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기록과 개인전, 단체전까지도 잘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체육중학교 유도부 선수들의 훈련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종목 유도인데요. 그만큼 아이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건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는 경험이고 그 과정에서 인내심, 자신감, 자기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성장하는 운동인 만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혹독한 시간입니다. 매트 위에서는 마음까지 단단해지는 우리 아이들인데요. 이기든 지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방금 그 말 너무 멋있는데요. 그야말로 승패를 넘어서는 가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넓은 운동장에서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이번 훈련의 주인공은 근대 3종 선수들.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훈련. 아이들 상태 어떤가요? 지금 최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소녀시간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올리면은 아마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련체전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종에서 3가지 종목을 추리는 중학생 경기인 만큼 수영을 시작으로 육상, 사격을 번갈아 이어달리는 레이저런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훈련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육상 뛸 때 계속 한 몇십 바퀴 돌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저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흔들리기도 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묵묵히 자리를 지켜낸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최고! 수련체전까지 힘들고 뭐 아프기도 하겠지만 한번 잘 해서 정상에 올라가 보자. 화이팅!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하루.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몸에 새기고 넘어지고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는 아이들. 이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내는 소년체전의 주인공들입니다. 땀으로 채운 하루들이 쌓여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마주하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해가 지는 시간. 하지만 아이들의 하루는 끝나지 않는데요. 내일을 위한 체력 훈련이 계속됩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네요. 더 부족한 점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는 아이들. 하루의 끝까지 자신을 다듬어갑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드디어 안락한 이부자리로 들어온 우리 아이들인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빼먹지 않고 꼭 하는 게 있다면서요?
저는 먼저 일지를 먼저 씁니다. 일지를 쓰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이제 자세나 아니면 문제점 그 밖에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일지를 먼저 중요하게 씁니다. 다 같이 뭐 빨래를 돌린다든지 뭐 그 밖에도 함께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 같이 씻으면서 동호회도 뭐 좋아진 것 같고요. 소년체전이 끝난 뒤 아이들이 꿈꾸는 시간은요. 큰 긴장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자유롭게 좀 놀거나 아니면 수학여행에 좀 기대한다든지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소년체전 끝났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저는 이제 다음 소치가 있으니까 다음 소치를 위해서 좀 더 준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훈련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고 포근한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꿈을 이루게 합니다. 파이팅! 이제 떠나가 볼까요? 시동 걸고 해안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낭만 느껴보실래요? 고속도로 위 휴게소는 여행의 또 다른 놀이터죠.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린 지 오래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새만금 고속도로 로망스 출발! 미쳐버렸어. 라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달려라 달려! 맑은 하늘과 구름 때문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시원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김제 휴게소. 와, 새만금 고속도로를 타니까 정말 빠르게 도착했어요. 근데 이 휴게소 평소에 보던 휴게소랑은 느낌이 확 다른데요? 휴게소의 새바람, 벽시 모양, 파격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건물 가운데 중정까지 있네요. 확실히 김제라 그런지 한눈에 보이는 게 쌀이네요, 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휴게소가 진짜 멋진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2025년 11월 22일 날 오픈한 휴게소입니다. 제가 평소에 보던 휴게소랑은 외관이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이제 김제시의 쌀을 좀 알리고자 이런 건물로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 개통한 고속도로 덕분에 전주에서 새만금 가는 시간이 무려 43분이나 단축됐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이 열리며 새만금이 내륙과 빠르게 연결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뭐죠? 이것은 준공 기념석으로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건립했을 때 고생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건설했던 사람들이 고품질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는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더 연결될 예정이 있나요? 앞으로는 지금 새만금에서 지금 대구까지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전주, 무주, 대구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처음 생긴 김제. 지평선의 고장을 드러내며 특색 있는 휴게소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요. 그래도 변함없는 건 휴게소 먹거리죠. 지역 주민도 오가는 개방형 휴게소에서 쉼표를 찍는 힐링 스팟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충전시켜 주네요. 와, 너무 예쁘다. 큰 규모의 백산 저수지가 한눈에 보인답니다. 야, 사실 도시에서는 맨날 빌딩숲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넓게 펼쳐져 있는 호수와 자연을 보니까 힐링되는데요. 호수와 지평선으로 힐링하고 그냥 가면 섭섭하죠? 휴게소 2층도 들러야 할 코스. 쌀의 고장 김제, 쌀 굿즈들이 있군요. 와, 이 안에 있는 게 다 쌀이에요? 쌀이랍니다. 쌀을 넣어 만든 다양한 액세서리와 소품, 장식품이 있는데요. 우리 쌀이 이렇게 예술로 승화되다니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야, 이 쌀이 정말 하나의 훌륭한 액세서리가 될지 몰랐네요. 쌀을 쥐고 있으면 왠지 복이 굴러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엄마 잔소리도 눈에 보이네요. 맛있는 밥에는 엄마의 정도 생각납니다. 와, 김제라 그런지 역시 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네요. 네, 여기는 김제 쌀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쌀이 단순히 이렇게 식재료로만 판매되는 것보다는 창의적으로 다른 디자인이라든지 예술과 융합이 되면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쌀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제 휴게소 안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즉석에서 쌀을 도정해 주는데요. 이 쌀로 밥 지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이런 휴게소는 처음입니다. 우와, 휴게소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도정을 해서 고객들한테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필수, 먹거리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지도에 새로 등록할 김제 한우국밥이 있습니다. 진한 국물로 맛이 있게 끓여 귀한 손님 대접 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백미는 잘 알겠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식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백미하고 귀리하고 조화하고 현미를 섞어서 만든 건강식 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제인 만큼 밥이 또 완성도가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김제 휴게소를 방문하시면 김제에서 나오는 모든 특산물이 한 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상에? 네. 밥은 먹고 다니냐? 쌀밥 먹고 다니는데요. 그럼 건강식 밥도 한 입 맛봐야죠. 역시 밥이 보약입니다. 백미는 쫀득쫀득거리는 식감과 깔끔한 맛이 좋다면 조속 노화밥은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강해요. 그리고 밥알도 통통 터지는데 너무 재밌어요. 맛이 예술인 국밥으로 든든한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거 이거 그냥 때우는 끼니가 아니죠. 거기에 푸짐한 양과 음식의 영양도 만점이니 행복이 가득합니다.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 꿀맛이네요. 역시 한우라서 그런지 입안에서 살살살살 녹는데요. 자, 잘 먹고 이제 군산으로 향해 봅니다. 해안도로를 달려 군산 새만금까지 시원하게 고고고! 드라이브 할 때는 이 해안도로를 달려야지 제맛이죠. 이렇게 뻥 뚫린 바다, 이렇게 뻥 뚫린 도로를 보니까 제 마음까지 뻥 뚫리는데요. 와! 지평선에서 수평선으로 달리는 코스, 너무 매력적인 고속도로가 생겼네요. 철석에는 파도 소리와 바다의 낭만을 안고 군산 비흥항까지 가봅니다. 군산 비흥항에 정박한 배들이 이국적으로 보이는데요. 바다를 보며 힐링하는 하루 어떠세요? 야, 이 전주에서 출발해 김제를 거쳐 이 고속도로의 끝, 이 새만금까지 왔는데요. 중간중간 오는 길에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까지 드라이브 코스로는 정말 최고네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를 달려보세요. 길 위에서 즐기는 낭만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스치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을 느끼는 곳으로. 휴게소의 매력은 사람을 찾아오게 하고 길과 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험은 특별함을 주죠. 바다끝 수평선을 만나는 일을 누리며 신나게 달리는 행복한 드라이브. 고속도로 로망스를 즐겨보세요. 경북 동해안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통시장, 포항 죽도시장으로 희수 씨가 출동했는데요.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따스한 인정이 넘치는 죽도시장의 매력 탐방을 시작합니다. 포항살이 언 2달째. 아직은 포항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요. 그런데 주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포항에 오면 죽도시장을 꼭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이 죽도시장에 나와 봤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시장 투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항 죽도시장에 숨어있는 핫플레이스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그럼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찾아갈 죽도시장의 핫플레이스는 핫한 감각과 열정을 품은 청년 사장님들의 공간이라는데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죽도시장의 반전 매력 만나보자고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죽도시장. 그 중에서도 한복집들 모여있는 골목에서 첫 번째 핫플 발견. 여기는 세탁소인데 되게 세탁소 같지가 않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전통적인 죽도시장에 트렌디하고 힙한 이런 가게가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여긴 좀 어떤 가게인가요? 여기는 포항 로컬 편집샵이고요. 포항에서 이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뿐만 아니라 꼬질해진 일상을 세탁하자라는 컨셉으로 여러 좀 일상을 세탁할 수 있는 그런 귀여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전통시장에 트렌디한 편집숍을 내기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 여기 이 골목이 사실 많이 횡했었어요. 좀 이 골목이 너무 아쉽게 있기도 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포항 토박인데 좀 죽도시장이라고 하면은 너무 메인 골목 중심으로만 좀 소개가 되어 있고 좀 시장의 곳곳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골목으로 들어가서 좀 지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도시장 한복골목으로 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탁소 주인이시거든요. 아, 사장님.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좀 이웃들을 만나면서 또 여행객들을 만나면서 약간 때 묻은 그런 일상들을 좀 세탁해주는 그런 이야기고 이건 이제 한복 노방천으로 만든 책갈피인데 이렇게 같이 또 요즘 젊은 분들이 키링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링으로도 좀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만의 독특한 기념품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한 로컬 콘텐츠 편집샵.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쓴 로컬 서적까지 있는데요. 포항을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 안에서 기발하고도 다양한 행사들을 펼쳐왔답니다. 시장의 활력을 찾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좀 목표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앞으로는 이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죽도시장 하면 메인으로 알려지는 어시장과 그런 메인 골목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기획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제 편집샵 구경은 다 했고 이제 어디 가볼까? 여기 카페가 있네. 우와! 죽도시장 안에 숨겨진 보물창고 같은 공간. 오늘의 두 번째 핫플레이스인데요. 포근하게 반겨주는 이 카페에서라면 위로와 힐링이 절로 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죽도시장에 막 도착했을 때는 엄청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와보니까 이 고즈넉하고 아주 포근한 분위기가 감도는데 좀 어떤 매력으로 이렇게 죽도시장에 카페를 창업하게 되셨을까요? 원래는 이 카페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단골로 있었던 카페인데 그 카페에 손님으로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주는 힘도 있었고 이 특별한 공간에 대한 힘을 믿어서 그냥 다른 곳이었으면은 굳이 창업을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공간이어서
그리고 이 공간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시끌벅적한 죽도시장 안 청춘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 그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따뜻한 커피 한잔 나누며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카페로 꾸몄다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만큼 중요한 것이 맛. 달콤한 디저트와 핸드드립 커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 따뜻함이 온몸 가득 퍼지는 게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핸드드립이 먹었을 때 약간 뒷맛이 깨끗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먹었을 때 약간 고소한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이 고소한 느낌이 어르신분들도 좀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달콤한 디저트로 행복을 충전하고 여유롭게 나누는 담소로 편안함도 충전 완료. 분위기와 맛을 다 잡은 카페. 그런데 아직 매력 포인트가 더 남았다고요? 보니까 전남친 무덤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단골 친구들의 전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자친구들한테 받은 물건들을 여기 하나씩 걸어놔야겠다 하면서 생겼었던 전 남친 무덤인데 실제 단골 손님들이 다 받았었던 인형들과 그리고 뭐 편지들 그리고 뭐 머리핀 쪽에 어떤 공간에 제 것도 있고 사장님 것도 네, 제 것도 있고 그러면 뭐 사장님 것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뭐 조금 약간 잊고 싶은 네, 과거가 들고 오세요.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조용히 두고 네, 가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공간이네요. 오늘 죽도시장에서 찾은 마지막 청년 사장님의 공간. 지금 공개합니다. 작지만 알찬 샌드위치 가게. 장금이 손맛의 청년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은 죽도시장에 숨어져 있는 핫플레이스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게 샌드위치 가게인데 되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샌드위치 가게를 죽도시장에 창업하게 되셨나요? 직장이 이제 멀리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오면서 쉬는 동안에 제가 가족들한테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는데 그 샌드위치가 좀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팔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많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죽도시장에 계시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죽도시장에서 열심히 장사해온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호기롭게 창업한 똑순이 딸. 대를 이은 장사 소환에 타고난 손맛까지 합세했으니 이 집 샌드위치는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순간 이걸 맛볼 수 있는 희수 씨가 너무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샌드위치가 나왔거든요. 사장님, 요건 어떤 샌드위치인가요? 더블 샌드위치라고 해서 햄 2장, 치즈 2장, 그리고 양상추랑 토마토 그리고 삶은 계란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예요. 아주 건강한 샌드위치인데 제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가능하네요. 맛있네요. 치즈나 햄 맛있는 거 2번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샌드위치의 특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굽거나 튀긴 게 없다라는 거고요. 장점이 굽거나 튀기지 않아서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샌드위치라고 생각해요. 맛있는데 몸에도 좀 더 좋다니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샌드위치일 것 같은데요. 이제 샌드위치가 생각날 땐 죽도시장으로 고고! 2026년도 좋고 앞으로의 또 사장님의 목표가 있다면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제 막 시작한 자영업자로서 좀 많이 경험하고 배워서 좀
이제 성숙한 베테랑 그런 자영업자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베테랑 예, 자영업자. 어른으로서도 좀 멋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죽도시장과의 추억이 또 사장님이 많으시잖아요. 죽도시장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죽도시장을 향한 마지막 바람 한마디 들어볼까요? 모든 전국에 있는 시장이 그렇듯이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젊은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인분들도 이제 좀 막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자리를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죽도시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 청년 사장님들의 희망이 자라는 곳. 죽도시장을 채우게 될 더 많은 빛깔의 반전 매력들을 기대해 봅니다.